안녕하세요. 정치현입니다. 이제 인포메이션 앤 인텔리전스 강의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프 앤 셀프 리플리케이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2시간, 앞에 2시간 동안은 주로 이제 라이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정보과학의 관점에서 라이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이제 맥스웰의 도깨비 얘기도 했었고요. 엔트로피에 관련된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셀프 리플리케이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거고, 셀프 리플리케이트는 사실은 진화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발전시켜가지고 할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차후에도 계속 이어나갈 걸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큰 두 대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리플리케이트 얘기를 하려면 이볼루션이 이제 나옵니다.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리플리케이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물, 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건조하게 필요 요소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화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요소들 또는 뭐 원소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종류가 풍부하고 많아야 조합이나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카피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복제를 하고 늘어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 다음에 상호 주고받음을 통해야 되는데, 이게 이 변화를 갖다 어떤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본다면 일종의 엘리먼트하고 외부 환경과의 함수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를 정리를 한 분이 이 진화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분으로도 유명한데, 리차드 도킨스가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들이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리플리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게 트랜스퍼드 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리플리케이터라고 불렀습니다. 리플리케이터. 그래서 이 리플리케이터와 관련된 개념을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1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정리한 유튜브 비디오가 있어요. 한글 자막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없어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짧게 그림만 봐도 이게 정리를 되게 잘 해놔서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These complex molecules, under the further influence of energies such as ultraviolet light from the sun, combined and gave rise to even more complex molecules. At some point, a particularly remarkable molecule was formed by chance that had the extraordinary property of being able to create copies of itself. This molecule is what's called the replicator. Think of the replicator as a template. This large molecule is consisted of a complex chain of various sorts of building block molecules. Now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each building block has affinity not for its own kind, but reciprocally for one particular other kind. In this scenario, the replicator would act as a template not for an identical copy, but for a kind of negative, which would in its turn remake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positive. For our purposes, it doesn't really matter if this remaking is a positive process or a positive negative one. But the modern equivalent of the first replicator, the DNA molecules, use positive-negative replication. What matters here is that suddenly a new kind of stability came into the world, and when this happened, the replicator started to spread its copies throughout the seas. Here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this copying process is not perfect, and there will be occasional mistakes. Interestingly enough, these errors aren't bad, rather improvements in a sense. Imagine you're copying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화를 이루기 이전의 물리학적 상태는 우리 원시직구라고 부르죠. 저런 스프라고 부르는 저런 상황이 나오기 이전에는, 굉장히 안정된 물질들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였죠. 섞여 있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복제가 가능한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DNA였고, DNA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보적 가닥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하고 다른 어떤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제를 할 때 그냥 그대로 복제만 하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서 이게 뭐 이렇게 틀리는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에러가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리플리케이션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게 DNA나 RNA가 이제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해야 돼요. 뭔가 좀 다른 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에러가 나온 것들 중에 그 환경하고 잘 맞는 애들은 내추럴 셀렉션이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부릅니다. 진화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이 진화를 어떻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면은 이게 셀프 리플리케이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진화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여기에 이제 폰 노이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뭐 컴퓨터의 구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셀프 리플리케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니버설 컨스트럭터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건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토픽을 이걸로 결정한 이유가 존 폰 노이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리플리케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리플리케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DNA를 자기하고 똑같은 것들을 카피를 하죠. 그거 이제 세포 분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유성 생식이 가능해진 다음에는 리프로덕션이라고 부르죠. 예, 서로 다른 성의 어떤 그 교합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수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과정. 이게 이제 레플리케이션 과정이고, 세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리케이션을 그 DNA나 RNA나 둘 중에 하나이게 되는데, DNA나 RNA를 이용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문제는 공장이 없어야 자기가 그걸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포를 감염시켜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복제도 하고 증폭도 시키고 퍼뜨리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언이라고, 사실은 이걸 생명체로 봐야 되느냐, 생물학에선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세포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자기의 단백질이에요. 자기 단백질을 주변에 있는 다른 단백질한테 그 변성하고 비슷한 특징인데 영향을 줘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독특한 프라이언이라고 부르는 어떤 녀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도 있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코드를, 역시 바이러스하고 진짜 비슷하긴 해요. 다른 컴퓨터에 감염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복제를 하고 이제 전파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리플리케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리플리케이터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리볼루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선 이볼루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셀프 리플리케이트 프로세스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리플리케이터들은 이런 셀프 리플리케이트 프로세스들이 각자 다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바이벌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서바이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서바이벌을 할 때 그냥 서바이벌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변화에 대한 셀렉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볼루션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를 들자면은, 컴퓨터 바이러스 이볼루션이 있을까요? 네.
어떤 바이러스는 없고 어떤 바이러스는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정해져 있는 코드가 자기 자신을 복제만 하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어댑테이션 관련된 것이 없다.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볼루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까지 넣어놓은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녀석들은 계속 진화하는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존 폰 노이만이 이런 걸 언제 얘기를 했느냐?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존 폰 노이만이 1957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1966년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 자신이 셀프 리프로듀싱 오토마타라고 하는 셀룰라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것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진 뭐 습작들이나 글이나 원고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아담 벌크라고 하는 분이 모아가지고 유작을 발표를 1966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Theory of Self-Reproducing Automata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리플리케이터 특징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죠.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리플리케이터에는 코드화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딩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복제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독특한 개념이었는데 리플리케이터에 호스트 환경이 항상 있어서 그 호스트 환경 내에서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이펙팅 메커니즘이 있어야 이 리플리케이터가 동작을 한다라고 해서 그 존 폰노이만의 리플리케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한 그 이볼루션의 세 가지 프로세스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뭔가를 새롭게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낸 게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복제 가능한 기계를 이제 테이프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복사해서 옆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테이프라는 것이 있다고 치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셀프 리플리케이팅하는 머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착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존 폰 노이만이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폰 노이만의 유니버설 컨스트럭트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건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유니버설 컨스트럭터 이후에 잘 정리된 녀석이라고 하는데 저 덩어리로 보이는 이런 녀석들이 셀프 리플리케이터들입니다. 이게 소위 유니버설 컨스트럭터들이고요. 이 컨스트럭터들이 그 테이프를 오른쪽으로 카피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카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뮤테이션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뮤테이션에 의해서 꽃이 피어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카피하는 애들이 오른쪽으로 계속 똑같은 걸 카피해 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계속 꽃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환경에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카피를 해 나간다. 이거를 테이프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오른쪽으로 자기 자신을 그려내는 것만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를 구성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유니버설 컨스트럭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라이프하고 셀프 리플리케이터의 개념, 근본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고 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구성하는 유니버설 컨스트럭터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었고 나중에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게임 오브 라이프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볼루션 스트러티지 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